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쭉쭉 올라가다가 오늘 6.63% 급락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5주 갖고 있는 주주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SK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반도체주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상 이 SFA 반도체를 좀 특징주로 가준 이유 뭐냐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5G의 이 급등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뭐 SFA 반도체가 또 가겠는가, 또 상승 나오겠는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5G에 연관된 종목이 아직 안 간 종목들이 무지 많다. 오히려 이번 시장에 하락 나오고 급락하면서 더 저점에서, 그러니까 20% 먹을 거 3, 40% 먹을 수 있게 됐고요. 한 30% 먹을 거 한 5, 60% 먹게끔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SFA 반도체가 급등한 이유는 5G 플러스 전략산업이라는 정부의 30조 투자가 있었고요. SK텔레콤의 15조 원의 5G 투자,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대략 스마트시티를 개발한다. 5G 스마트시티를 연구한다.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또 뭐 있냐 한다면은 상하이 CES가 있습니다. 아시아 CES가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만들었던 CES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진행되는 C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5G와 자율주행, AI 이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FA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서 저점에서 대략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 80%가량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이거 잡을까요? 잡을 게 아니라 다른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점에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G 관련 종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야? 이 80%에서 9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의 후속주가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그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장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마감을 10.7% 정말 빵야. 나는야 본느걸 처럼 빵하고 쏘아 올렸습니다. 이 종목 저는 사실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은 뭐 이 종목이 그 스펙 통해서 상장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이 좀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화장품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제 공급이란 얘기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체들이 다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종류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각자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체 생산 라인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생산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본느 같은 이런 회사가 화장품 다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화장품 회사들은 그냥 딱지만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걸 이제 ODM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또 ODM, OEM 등등 화장품 만들어서 아무튼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일단 차트부터 보면은 지금 오늘 상승, 그러니까 이제 10.7% 오늘 또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끝났어요. 장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럼 종가 3,00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그 급락장에 있었던 요때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다.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좀 눌리는 구간, 좀 못 갔던 그런 모습도 쭉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약 석 달 넘게 주가가 제대로 상승 추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가 이 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이제 나온 거죠.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요즘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잠시 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좀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였죠. 중국에 가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미국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또 한 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북한이 삐딱선을 타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쏴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좀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과도 약간 좀 이게 협력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고 하면은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사드와 관련된 이런 뭐 악재 이 부분들 어떤 단체 관광 안 오고 이런 부분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면세점, 자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사실 이 중국 이 관광객들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이에요. 그만큼 지금 배경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 본느의 어떤 주가 상승과 함께 6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한 이런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화장품 이런 그러니까 본느 같은 이런 종목들 사실 올라가기 전에 뭐 눌려 있는 이런 바닥 구간 이런 데서 사면은 참 좋겠죠. 뭐 사서 한 20% 30% 수익이 뭐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출발하기 이전 아래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 요 상태에 있는 종목 하나 제가 좀 준비해봤으니까 뭐 잠시 후 히든 종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진짜 정답자가 있었네요. 인포뱅크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설정해 주세요. 사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5G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G 관련주는 다 올라갔습니다. 뭐 비메모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비메모리 뭐 5G 관련 종목, 기지국 관련 종목들 또는 5G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관련주들 많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지금 아직도 뭐 5G 블록체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도 안테나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기술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아직 가지 않은 자율주행차는 얼마나 더 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1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인포뱅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세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거래량이 들어오던 적이 없다. 그 거래량을 응축해 있는 상태고요. 한 번만 터트려주면은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시초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드린다 한다면 저점에 있는 매물대 라인이죠.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요. 이 8,0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상단에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9,500원까지 보시고 돌파하거나 또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이네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진짜 면세점 아니면은 뭐 밥솥, 화장품. 아까 특징주 할 때 화장품 하셨으니까 화장품 맞을까요? 화장품보다 밥솥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화장품 관련되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면세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료 관련주도 중국 돼지 열병이라는 이 재난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엮여 있지만 뭐 사료는 참고로 면세점에서 사료를 팔진 않으니까 뭐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오늘 제가 이 히든 종목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경을 물론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말 많은 신경을 쓴 것이 오늘 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입은 그런 이제 마이너스 오늘 깎여 나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어렵지 않게 좀 메꿔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혼란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런 분명히 어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폭락하는 시장 분위기에 묻혀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 전혀 반영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면세점 매출 폭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좀 잠깐 하나 보면 뭐 제목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면세점이라고 막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 면세점 뭐 매출이 뭐 석 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 달째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2조 원을 넘어갔다. 이게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뭐 협회 들어가도 자료는 있겠지만 뭐 어차피 지금은 요거만 하면 되니까. 지난 3월에 나온 기사에서는 2달째 최대 기록이라고 했고 4월 중순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3달째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건 뭐 약간의 제 기대가 반영이 된 거기도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4월 면세점 매출치가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그 면세점 매출치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넉 달 연속 최대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때는 반드시 중국 관련 종목들, 소비재, 혹은 면세점 이런 쪽에서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앞으로 시장이 나올 반등, 하락세가 진정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호재라는 점에서 일단은 중국 관련 면세점 매출 폭증과 관련이 되는 종목이다. 첫 번째 힌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면세점 매출이 폭증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수혜 주니까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실적은 이제 좋은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좋은 재료는 돈을 까먹는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맨날 평균 80점 맞는 애가 90점 맞는 거는 큰 맞아요. 감흥이 없지만 맨날 그 학교 안 나오고 빠지고 막 땡땡이 치고 막 술 먹고 아무튼 그런 속세 골치 아픈 막 진짜 꼴찌 하던 애가 막 1, 20점 맞다가 막 4, 50점만 맞아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 보통 우리가 그것을 턴어라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건 예시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종목을 일단 차트보다 예를 먼저 볼게요. 잠시 실적 발표됐던 내용을 잠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면은 뭐 어떻게 됐냐면 자 숫자가 뭐 이것저것 나서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이블 CNC가 작년에 이 영업 손실이 190억 손실을 보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2019년 전망치가 50억 적자. 그러니까 에이블 CNC는 아직 흑자 전환은 내년이나 돼야지 가능하겠지만 적자가 축소될 거라는 그 전망이 나왔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일단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이블 CNC라는 종목은 올해 적자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나왔던 올해 1, 2월 달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이 에이블 CNC 순간적으로 보시면 1, 2월 달 주가 요때만 해도 주가가 벌써 약 50% 정도 최저점을 기록해서 작년 11월부터 기준을 따져본다면 8,000원보다 밑으로 갔던 종목이 16,000원까지 이 사이의 주가 상승폭이 무려 100%입니다. 자, 에이블 CNC는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냥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기대만 나왔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에이블 CNC 주가를 석 달 동안 100%를 끌어올렸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적자 축소가 아니라 얘는 아예 흑자 전환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뭐 실적 발표 관련해서 뭐 오늘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안 좋은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만 올라가고 안 좋은 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닝 시즌이라는 점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맨날 돈을 까먹던 회사가 다시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는 지금 시점이 들어가기 매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뜬구름 잡았다 이랬거든요. 혹시 지금 두 번째 힌트까지는 덜 뜬구름인가요? 네, 뜬구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뭐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관련주의 플러스에서 이 흑자 전환까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면세점 관련 직접적인 종목이 있고요. 그 면세점에서 파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첫 번째 일단 면세점 관련주로 호텔신라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신라 보시면은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지금 정고점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미종목 협상이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렇게 우상세 나왔다 한다면은 이번에 뭐 미종목 협상이 주말 동안에 잘 진행만 되면은 정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호텔시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당연히 화장품 관련해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면세점에서도 많은 비중에서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저점에서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구간을 이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추세가 상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빠진 만큼이나 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한국 화장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면세점이 성장을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충분히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올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지 않을까. 아마 한번 추측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직접적인 면세점 종목 그리고 그 안에 팔고 있는 화장품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 임박하는 패턴을 포착해 오신 거군요. 그렇죠.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고점에 들어갔다가 많은 리스크를 끌어안는 매매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노리는 자리 중에 즐겨 찾는 자리가 바로 전저점 구간입니다. 전저점. 자, 전저점 예를 들면 이거 3월 지진 3월에 제가 당시 이제 이 남북경협주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새로운 중국 소비재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현대사료라는 종목을 지금 예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작년 여름에 상장이 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요 하단 부근이에요. 대략 한 16,000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 이후로 보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급락장에서도 이 선을 이탈한 날은 딱 이틀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3월에도 그랬었죠. 떨어지는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근, 즉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역시 더 이상 하락세를 좀 멈췄다. 자, 전저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어디까지 빠질까를 생각할 때 이 회사가 결국 달라진 게 없다면 이 주가도 예전에 어떤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겠죠. 과거에 특히 작년 10월에 어떻습니까? 그 정말 이 혼비백산, 이 난리 부르스가 난 그 장세 속에서도 이 자리를 깨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이 자리를 다시 깰 이유가 없다라는 그 판단에서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오면 이제 더는 안 빠지겠지, 이제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제 이 대기 매수세가 매수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당시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 들어서 물론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고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에 약간 좀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단 3일 만에 급등하면서 당시 33%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리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 하락, 특히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세로 인해서 주가 많이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 종목이 그 저점을 추가로 이탈할 만큼의 새로 나온 악재는 없다. 오히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도 있었던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 이것이 얘기가 됨. 실제로 오고 안 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 시장에 도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의 주가 단기 급등, 일단은 뭐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되지만은 전고점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20% 이상은 약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저점 부분에서 이제 곧 급등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차트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 번째로 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